귀궁 7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되는 복성과 떡밥들, 지금부터 제대로 정리 들어갑니다. 악귀보다 더 무서운 건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암시까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화가 10배는 더 재밌어집니다. 여리와 중전이 막둘의 오물을 맞고 병세가 아주 심해졌죠. 사랑하는 여인들을 위해 두 사내가 나섰습니다. 바로 주상 이정과 강철이. 이 두 사람 씬 정말 웃기지 않았나요? 티격태격하면서 주먹다짐까지. 호위무사들 반응 보셨어요? 그리고 솔방울 공격. 이것도 왜 이렇게 웃겨요? 아무튼 시청자들의 마음을 녹이는 두 사내가 큰 웃음을 줬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등장하죠. 생각해보니 강철이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윤갑이 여리를 찾아왔을 때도 강철이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여리와 왕과의 인연도 사실 강철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더욱 여리 옆에 달라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리를 지켜야 하니까. 넙덕은 선대왕 시절 궁을 드나들던 무녀였잖아요. 그래서 이정에게 경기석을 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정과 여리가 악연이라고 한 건 넙덕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요. 넙덕은 천도제를 지낼 때 몸에 불이 붙어 물에 빠져 죽었죠. 풍산이 조종하는 원한기가 화기와 수기인데 넙덕이야말로 몸에 불이 붙고 물에 빠지고 화기와 수기 두 가지 귀신의 특징을 모두 겪은 죽음이에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풍산이 원한기를 조종해왔다는 정황과 맞물리면서 넙덕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제거된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리가 용담골 출신이라고 했을 때 풍산의 반응, 여러분도 보셨죠? 풍산은 여리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표정을 지었어요. 선대왕 시절 무녀 용담골 출신 넙덕, 그리고 넙덕이 이정에게 경기석을 준 이유. 그건 바로 그 당시에도 궐엔 분명 원한기가 있었을 것이고 예상하기로는 넙덕이 팔척기를 봉인시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풍산은 팔척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넙덕에게 수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여리는 강철이 때문에 할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할머니 넙덕은 풍산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거였어요. 제 예상 어떤가요? 그리고 이런 풍산을 조정하는 인물이 바로 어르신이죠. 7화에서 엄청난 떡밥이 던져졌어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그런데 현재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최원우 대감이었죠.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 강했잖아요. 캐릭터의 느낌도 그렇고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최원우 대감이 어르신이라면 풍산을 통해 팔적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의 집에 왜 외다리기가 붙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7화에서 비비가 아주 커다란 떡밥을 던져줬죠. 떡밥이었는데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비비가 남긴 말을 더 강력하게 만든 건 바로 강철이의 대답이었죠. 이무기가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그 표현.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서의 표현 아닌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최원우가 최강 빌런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의 정체, 최원우? 아님 이정의 외조부인 김봉인? 자, 여러분의 선택은? 그리고 아주 귀여운 비밀 용기가 등장합니다. 귀염뽀 짝귀신 야광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죠. 목소리하며 여리에게 잡혀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모습은 귀신의 존재를 떠나 너무 귀여웠어요. 이로써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귀신들은 모두 등장했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살기 오김은 이제 여리에게 친구같이 뿅 나타나는 존재가 되었고 이 야광기 또한 단순히 웃음을 주는 캐릭터가 아니라 귀신 중에서 궁궐을 밤마다 떠돌아다니는 존재인 만큼 누구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여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비밀 정보원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회차가 거듭할수록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처음 왕과의 원한으로 시작한 관계가 풍산과 여리, 넙덕 그리고 이정까지 모두 얽혀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빨리 얽힌 원한의 비밀을 풀고 싶은데. 그런데 드디어 이정에게 여리가 정면으로 묻습니다. 팔척기의 시작이 언제인지 답해달라고.
그동안은 귀신을 쫓는 테마 스토리처럼 흘러가던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실 내부의 비밀과 원한을 파헤치는 미스터리로 전환되는 느낌이에요. 이정은 과연 여리에게 어느 수위까지 답을 해줄까요? 지금 이정에겐 여리가 필요한데 둘의 관계는 분명 악연이기에 이정이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정이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단순히 과거의 죄책감 때문일까요? 저는 그 이상의 무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넙덕과 이정, 여리 사이의 복잡한 인연, 이정이 경기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강철이 여리와 이정의 악연을 알고 있었다는 대사들, 이 모든 걸 연결해보면 탈적기의 시작은 단지 오래된 원한이 아니라 왕가가 만들어낸 괴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정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고 또 어디까지 고백할까요? 8화 예고편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죠. 맹인 판수들이 모조리 잡혀가는 상황. 풍산도 이제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풍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교활함의 끝판왕이죠. 왕 앞에서는 대비를 핑계로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그 말이 누구를 향할지, 이것도 8화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리는 수기 막도를 잡아 무엇을 알아내게 될까요? 풍산이 수기 막돌에게 약조한 그 원한을 푸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걸 여리가 해줄 것 같아요. 여리는 원한기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주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여리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분명 막돌에게도 통할 거예요. 그리고 가섭스님이 주신 골담초가 빛을 발할 때도 된 것 같은데 막돌로 인해 약해진 강철에게 과연 골담초가 쓰일 것인지 이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점점 기며들고 있습니다. 강철에게 강며들고도 있고요. 여러분은 7화의 어떤 장면에서 가장 몰입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 8화도 본방사수에서 즐감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이야기 나눠요. 또 이야기 나누려면 구독하셔야겠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